ETF를 통해서 시장 살펴보면서 적절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한자산운용 ETF 상품 전략팀의 박수민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웃나라인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사실 다른 이웃 국가인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하이 종합지수 보자면은 10년 내 최고가 경신을 하면서 ETF 시장에서도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받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뭐 과창판이라든지 그리고 심청과 같은 약간 기술 혁신 위주의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다시금 중국 관련 ETF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과창판이라든지 차이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에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전기차와 관련된 테마 ETF는 지난 한 주간에도 좋은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상장된 주요 중국 ETF 성과를 1주와 1개월 한번 보시면은 1개월 같은 경우에는 다들 좋은 모습입니다. 심천 차이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1개월 한 2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지금 상위 5개 보시면 다 과창판, 심천 차이넥스트 이런 조그만 기술 혁신 마켓 지수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한 달간은 이들 지수보다는 조금 부진합니다만 한 주간 뭐 하루에도 한 7% 이상 급등하는 그런 구간도 있었어요. 이런 태양광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좀 중국 관련 ETF로 관심을 집중하게 만드는 요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사실 내가 왕년에 펀드 좀 했다라는 분들은 중국 펀드와 관련해서 좀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당장 뭐 10년 전에 3,000선에 올라섰을 때 그리고 더 또 오래전 기억을 꺼내보자면 2007년에는 6,100선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신뢰가 쌓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하반기부터 좋았지만은 지금 다시 또 하반기죠. 1년의 시간 동안에 신뢰를 쌓는 구간에서 이제는 조금 믿음을 갖기 시작을 했고 새로운 테마를 찾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국내 ETF 시장에도 중국 관련된 다양한 테마 ETF들이 상장이 됐어요. 그 예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테크주에만 좀 집중 투자하는 전략의 ETF들이 대거 상장을 했는데 이들 ETF로 최근 1개월간 자금 유입이 좀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코덱스와 타이거 모두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중국 관련된 주식형 ETF 중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유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이제는 어떤 테마보다는 중국에서도 굉장히 대표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샤오미라든지 BYD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 기업에 좀 집중 투자하는 전략의 ETF들이 상반기에 많이 상장이 됐고 이들 ETF로도 자금 유입이 좀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저희가 PPT로 또 중국 테마 ETF의 개인들의 누적 순매수 순위가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살펴주시죠. 네, 그래서 뭐 휴머노이드 로봇, 신규 상장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굉장히 높은 그런 자금 유입을 나타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테마 투자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전기차에 굉장히 많은 환호를 했지만 최근에 전기차가 반등하면서 그동안 좀 이렇게 많이 물려 있으셨던 투자자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전기차 ETF에서는 자금이 빠르게 유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늘색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선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ETF로의 자금 유입입니다. 그래서 중국 안에서도 어떤 테마의 이동이 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개인 누적 순매수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으로 눈을 돌려보자면 브로드컴의 선전이 눈에 띄더라고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지난주에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브로드컴은 급등하고 또 그날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는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반도체주의 엇갈린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PU에서 상당히 큰 헤게모니를 갖고 있지만 중국이 뭐 알리바바에서 칩셋을 개발했다라든지 그리고 빅테크에서 자체 칩 개발을 좀 활발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발표가 될 때마다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는 약간 흘러내리는 모습이에요. 특히나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뭐 빅테크의 자체 칩 개발이 한두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만 오픈 AI와 같은 어떤 그 지금 AI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기업이 브로드컴의 대규모 수주를 뭐 오더했다. 네. 이런 기사가 있기 때문에 더 한 번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러한 그 글로벌 반도체 지형의 변화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확대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 장비 쪽에 집중되어 있었던 어떤 투자 그 심리가 소재 쪽으로 좀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브로드컴과 같은 그런 자체 칩 개발 때문에 CXL 같은 그런 반도체 기업들이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ETF 시장에서 이렇게 반도체 훈풍이 불고 있는데 반도체 ETF로의 자금 유입은 어떤가라고 네.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반도체로 막 자금이 몰리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봤을 때 모든 것이 이제 상대적이잖아요. 그럼요. 여러 이제 조선주라든지 뭐 조선 기자재 이런 쪽에서의 여전히 훈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자금 이동이 빠르게 반도체로 이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좋은 뉴스들이 플로우가 나타난다라면은 다시 한번 반도체 ETF로의 자금 유입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난 한 주 동안 ETF 시장을 보자면 어떤 ETF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나요? 네, 지금 한번 주간 수익률 상위 ETF를 보시면 다 약간 바이오 ETF들이 그러네요. 많은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뭐 이제 하반기에 보건의료 R&D라든지 뭐 첨단 의료기술 육성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시그널도 있었고 글로벌 시장으로 조금 시각을 확대를 해 본다라면은 바이오 제약 관련 뭐 M&A라든지 뭐 임상 성과 발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런 바이오 의료 쪽에 훈풍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상당히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없는 것이 바이오 ETF의 어떤 수익률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주간 수익률 상위 조금 하위를 보시면은 금 채굴 기업 ETF 이런 것들도 좀 눈에 띕니다. 이거는 해외 채굴 기업들이겠죠. 맞습니다. 뭐 최근에 그 금 가격이 온스당 3,600달러를 넘어서고 있죠. 다시 한번 금 가격의 상승에 네. 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9월에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여전히 좀 남아 있고 또 최근 부각되는 고용 지표 둔화 등으로 인해서 이제 실질 금리가 낮아지면 금 가격이 상승한 어떤 그런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금 투자를 접근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금광을 캐는 기업들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성과 상위에 글로벌 금 채굴 기업 ETF도 자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수익률이 좋았던 ETF 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졌던 순매수를 많이 했던 네. ETF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미국 ETF 굉장히 좀 좋은 네.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상반기에는 국내 증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개인들의 그 순매수 상회를 보면은 대부분 국내 주식형 ETF들이 자리를 많이 하고 있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국 증시도 다시 조금 어떤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의 자금 유입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 ETF 여전히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지금 주간 개인 순매수 상위 탑 10에 2개의 조선 ETF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이 ETF로 합산으로 본다라면 한 500억 정도 개인 순매수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조선은 여전히 강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전에는 조선을 투자를 했을 때 이제 조선사죠. 대형 네. 조선사들 5개사에 많은 관심이 있으셨는데 이제는 조선 산업을 바라봤을 때 이제 LNG선이 부각을 받는다면은 이제 LNG 본행제 기업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고 오늘도 상당히 좋아요. 네, 상당히 뭐 성광밴드와 같은 또 피팅 업체들도 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은 이제 선박 블록 기업인 현대힘스도 맞아요. 다른 대형 조선사들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래서 이제 조선 산업을 바라보실 때 과거에 대형주에 집중한 그런 전략도 유효하지만 시각을 넓혀서 전체 밸류체인을 좀 보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분산 투자
툴인 ETF, 조선 ETF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금 현물 ETF로도 상당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금 현물 ETF도 있는데 앞서서 네. 상승률 면에서는 금 채굴 기업과 관련된 ETF가 상승률이 좀 더 컸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좀 그래서 말씀해 이제 주신다면요. 과거에 이제 예. 금 시장을 바라본다라면은 금 채굴 기업을 투자하는 이유는 네. 상당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예. 금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금 채굴 기업들은 많이 상승하고 또 하락할 때는 많이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 시장을 바라볼 때 나는 조금 더 리스크 테이킹 하겠어라고 네. 하는 투자자분들은 금 현물 ETF보다는 기업,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식이 변동성이 크겠죠. 금 채굴 기업 ETF를 선택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식시장 어제도 그랬듯이 증권주라든지 지주사와 관련된 주주 환원과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ETF 측면에서도 배당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한국 ETF에서도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국내 ETF 시장에서 배당 전략하면은 예전에는 미국 지역을 우선시 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근데 올해 들어서 그 흐름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두 가지를 좀 크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신정부 들어서 배당 세제 혜택, 분리과세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제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제 이사회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9월 중에 상법 개정안 3차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개정안에는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는 그런 의무화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국내 주식 기반의 배당 전략 ETF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기대감 때문인지 성과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배당 ETF 하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SCHD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올해 들어서 SCHD가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반면에 이제 국내 배당 전략들은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좋았지만 연초 이후에 상당한 상승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인컴 투자, 배당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국내 주식형 ETF를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유망하게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ETF 투자 전략 함께 들어봤습니다. 신한자산운용 ETF 상품 전략팀의 박수민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